네, 마켓 타이밍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MBN골드 신광수 매니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수입니다. 네. 제가 이 앞에 이 브릿지를 적응하려 해도 적응이 안 되네요. 브릿지요? 그 브릿지에 나오시는 그 젊은 시절의 모습이요. 적응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한 방 더 먹이시네요. 네. 자, 뭐 이게 몇 달 전인 게 사실 상상이 안 가는데 장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풀어주시죠. 3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 전에 3년밖에. 하여튼 뭐 최근 3년 전 사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뭐 영국에 대한 문제들이 약간의 좀 해결되는 모습이 좀 보여서 미국장이 좀 급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옵션 수급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이제 위쪽에는 이제 나스닥 지수, 나스닥 종합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은 그 옵션 구조 비율인데 위쪽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콜풀 레이쇼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하방에 베팅하는 푸시의 비율이 많고 곡선이 아래쪽으로 가면은 콜옵션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구조가 많아진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검정색이 주가 지수지만 밑에 쪽이 초록색이 옵션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아시다시피 지금 풋옵션에 대한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코드를 쓰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한간에는 이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풋옵션의 비율을 많이 이제 베팅한 금액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이렇게 활용해서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식 자체를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구조대로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좋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이 많은데 상황을 반대로 인식해서 지금 계속해서 저가 매수하려다가 손실이 극대화되고 있는 미국인들의 이런 구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문제는 이제 10년물이 중요하겠죠. G7 국가의 10년물 금리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평균 수치를 보는데 보시면 이제 07년도, 08년도 기준보다 대비해서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계속해서 다운그레이드, 하향 조정이 계속해서 되다가 뭐 벌써 지금 뭐 3%, 그러니까 3% 가까이 지금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G7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선진국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뭐 여기도 일본도 포함되어 있겠죠. 지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겠죠. 예. 전반적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계속해서 긴축에 대한 미국보다 좀 더 선제적으로 선진국들은 좀 더 강도 높은 긴축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좀 우려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보겠습니다. 세계 2위의 금융 영향력 2위죠. 영국의 CDS 프리미엄 베팅 현황인데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5년물 CDS 프리미엄을 베팅하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나라가 망하는데 베팅하는 얼마만큼의 확률을 높이느냐. 그러니까 영국 망하는데 베팅할 확률 보시면 UK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유나이티드 킹덤. 가장 높은 구조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프랑스, 미국, 뭐 독일 이렇게 아래쪽으로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CDS 프리미엄 이따가 우리나라 것도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제 영국이 다행히 뭐 법안이 이제 철회를 했죠. 아시다시피 감세 법안이 철회돼서 조금 더 고성장을 위해서 조금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영국 총리, 신임 총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엄은 조금 꺾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시장을 이제 10년 정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이런 상황 자체를. 그 환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어지러운 정세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게 이건데 세계 금융 영향력 2위의 그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조금 많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돼 있다. 이런 부분들 그냥 고지고대로 좀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거라도 역으로 해서 이거를 뭐 쉽게 얘기해서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다가 제가 볼 때 큰 코 다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 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그
6월 달이죠. 6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2,600이 붕괴돼서 당시에 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가 기록이 됐는데 이게 이제 10월 1일 기준인데요. 넘어갔죠. 지금 보라색으로 제가 삭선을 좀 그 선을 그어드렸는데 넘어갔습니다. 레코드를 썼고 물론 이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또 반영이 되겠죠.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왜 이렇게 높을까? CDS 5년물 추이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얼마나 빠졌는지 산술 평균치를 내보면 실제로 고점 대비해서 3,300에서 현재 2,100 라인까지 해서 마이너스 28%가 떨어졌는데 환율은 20% 올랐단 말이죠.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증시를 환율이랑 같이 대조해서 보면은 마이너스 48% 빠진 거예요. 경쟁력 자체가 타국 대비해서. 그러니까 달러도 20% 올라갔으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20% 플러스 마이너스 28%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8%겠죠. 반토막 난 수준이라는 거죠. 외국인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CDS 프리미엄이 좀 꺾여야지만 시장의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다. 이때 이제 꺾였을 때가 이제 이때잖아요. 이때 당시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국가라서 요게 뭐 꺾이더라도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올해 연말까지는 내년 초까지는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1,500원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인 자체가 조금 계속해서 레코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황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포인트를 금리와 CDS 프리미엄의 영국과 우리나라의 추이를 좀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금리와 CDS까지 엮여주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유망 섹터 어떻게 포착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늘 어떤 모델을 볼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기대가 저는 뭐 됩니다. 종목보다는 매크로를 좀 보기 때문에 어떤 거 궁금하세요 혹시? 저요? 네, 오늘 휴일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네.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섹터. 네, 코스피죠. 코스피 200 보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코스피 이제 첫 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일별로 준비했고요. 좀 처음이시니까 지난 한 번 보셨잖아요. 한번 봤죠. 네, 한번 봤는데. 항상 보고 있죠. 매일 보고 있죠. 거짓말 치지 마세요. 매니저님의 방송은 전 맨날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독 더 열심히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는데 네. 어떤 내용들을 설명해 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일단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반향 강도는 이제 지수가 상승이거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의 전환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패닉 자체는 이제 패닉이라는 게 사실 공황이다 보니까 공황주기다 보니까 좀 안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급격한 움직임들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 오늘은 10월 4일이니까 전에 미국장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패닉 강도가 50%니까 오늘은 좀 상승을 좀 제대로 좀 나오지 근데 않을까 싶은데 모델은 그렇게 나오는데 좀 의심은 되네요. 그렇게 많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그래도 부분들. 상승이길 네. 바라겠습니다. 워낙 또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번 수출도 안 좋아서 뭐 어쨌든 오늘 1% 이상 올라가기만 해도 감지덕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10월 6일 날이죠. 10월 6일 날 반향 강도와 패닉 강도가 동시에 잡혀 있는 날이 저런 날이 뭔가 이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수치가 좀 더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월 4일과 5일 정도까지 해서 반등을 좀 모색한다 하면 네. 10월 6일이 이제 오늘 화, 수, 목 그러니까 6일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목요일 날 기준으로는 반향 변경과 패닉 강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반향이 전환되게 된다면 지수 자체가 다시 한번 4일, 5일 날의 반등을 바로 반납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석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미국장이 전일 새벽에 2%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4일, 5일 날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지만 네. 6일 정도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데이터는 6일까지만 가 있지만 7일 날은 더 이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봤을 때 아마 4일, 5일 반등장을 좀 잘 이용하셔서 좀 현금 조금 확보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6일 날 좀 조심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 결론 뭐 도달해 볼까요? 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저평가는 맞죠. 예, 다들 알고 있는 저평가 PBR 밴드 0.8 뭐 이하죠 지금. 하지만 계속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할 것 맞아요. 같다.
맨날 이게 문제죠. 저평가 네. 하시니까 네.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오류를 범하셔서 매수하셨다가 물리시는 경우 많고요. 매크로적인 관점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국이 문제가 해결된 게 전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일본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외 투자 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에 문제가 생기면 엔화가 150 라인 넘어가면은 일본은 회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산, 해외 자산 매각하면서. 그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겠죠. 이 부분들이 조기 해결돼야 되고 이번 주 중반 그러니까 오늘 내일까지 해서 반등 나올 텐데 모르겠어요. 과연 강할지. 그리고 아까 CDS 프리미엄 말씀드렸지만 종목에 대해서 좀 오랜만에 좀 언급해드리면 고려신용보, 푸른저축을 리드코프 이제 긴축에 대한 영향 그리고 채권 주심 업체들이거든요. 이 업체들이 대부분 그래서 눌림시 단기 시세가 가능한 자리다. CDS 프리미엄을 좀 봤을 때 그래서 하루 이틀 뭐 시장 반등 나오면 꼭 이 종목은 떨어지고 시장 떨어지면 막 올라가요. 막 상한가도 기록하고 해서 오히려 하루 이틀 정도의 반등을 넣었을 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CFA 레벨 1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항상 챕터 2에서 나왔던 그대로 내용을 발췌해서 갖고 왔는데 주식 투자 계좌 수익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에 물음에 따르면 첫 번째는 수익의 80%는 매크로에서 결정되고 두 번째는 나머지는 15% 섹터 그리고 마지막 5%는 개별 종목에서 결정된다. 매크로에 대해서 2,500포인트 당시에 많이 무시했던 분들은 많이 힘드신 상황에 놓여 있을 겁니다. 매크로를 계속해서 여러분 추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상승장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봤을 때 오늘 장 끝나고 공개 방송 진행할 거예요. 오랜만에 좀 또 진행할 거니까 장 끝나고 나서 3시 40분에 너튜브에다가 MBN고대 신광섭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고요. 이렇게 멋진 사진, 20년 전 사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